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뭐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많이 했네요. 많이 예. 했습니다. 예. 2주 만에 150페이지면은 한 2달 하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옥외소화전 설비, 1번, 이제 개념 및 설치 대상 뭐 해서, 이제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 이렇게 나오고, 외부에 설치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이제 그런 설비가 옥외소화전 설비. 설치 대상은 2번, 예. 지상 1층 및 2층, 이제 1, 2층 합해서 9,000제곱 이상이면 옥외소화전을 설치해야 되고, 또 문화재 보물 국보 그런 거면 그런 목조 건축물이면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사찰 같은 게 이제 국보 뭐 그런 목조 건축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공장이나 창고 시설이면 이제 특수가연물이 750배 이상 있으면 옥외소화전 설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원의 양은 이제 옥내소화전처럼 설치 개수 최대 2개 곱하기 7을 곱해주면 되고요. 방수 압력은 이제 0.25 이상이에요. 최고 0.7. 예. 그 다음에 방수량은 350 LPM. 이제 리터 퍼 민. 민이라는 것이 미닛,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분. 예. 그래서 LPM 그렇게 부르면 되고요. 이제 토출량은 350에다가 개수이 최고 2개. 그래서 아까 펌프의 토출량, 전격 토출량이 여기서 말하는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호수 척결구 이제 0.5에서 1m 사이. 그래서 옥내소화전하고는 위치가 다르죠. 높이가. 수평거리는 40m. 5번에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비교. 이제 옥내소화전은 초기에 관계인이 사용한다. 옥외소화전도 초기에 관계인 아니면 소방관이.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화재 그 중기에 소방관들이 소방차가 왔을 때 그때 사용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넘겨보면 2번에 옥외소화전 함. 이제 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함. 네, 그래서 이제 옥외소화전에 뭐 호수도 필요하고 관창도 필요하니까 이제 그림처럼 사진처럼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화전하고 5m 예, 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면 되고, 소화전함에는 위치 표시등도 있고 펌프 기동 표시등도 있고 또 표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번의 설치 기준, 예, 표지 부착, 그리고 이제 가압송수 장치, 예, 기동 명시하는 적색 등. 그게 이제 펌프가 작동하면은 이제 표시등이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펌프가 돌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3번의 표시등, 이제 위치 표시하는 표시등. 그것은 이제 위치 표시등은 옥외소화전 함이 여가 있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위치 표시 등. 밤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소화전 함은 소화전의 소 밑에 있네. 그 다음에 2번에 수량. 그래서 1번 이제 함의 설치 개수인 만약에 옥외 소화전이 10개 이하 있으면은 개수당 하나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옥외 소화전이 7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함도 7개 설치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이 11개에서 30개 이하 사이면은 11개만 설치하면 돼요. 예. 20개라고 하더라도 함은 11개만 설치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옥외 소화전이 31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눠요. 3으로. 그러니까 3개에 하나씩. 그러면은 옥외 소화전이 40개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누니까 13점 몇이 나오겠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2번에 이제 호수는 65ml를 사용하고 노즐은 19ml를 사용하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다 풀어봐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쉬는 날 놀면 안 되고 예, 술 마시러 가면 안 되고 도서관을 가야죠. 도서관. 예? 도서관 진짜 잠잘 시간이 없어요. 아니 밤에 이제 경비 서면서 일하면서 잠을 자야죠. 낮에는 이제 도서관 가야죠. 술 마시러 가면 안 되고.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스프링클러 설비 152페이지. 예. 그 이제 152페이지 스프링클러 설비 1번 이제 개념 화재 시 자동 감지하여 물을 자동 소화하는 소화 설비로서 초기 소화에 절대적인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하다.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것은 사람이 없어도 불이 나면은 이제 헤드가 개방되고 해서 물이 살수되고 하면서 불을 혼자 꺼주는 게 스프링클러 설비죠. 예,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가 혼자 불을 꺼주니까 좋잖아요. 예. 그 다음에 2번의 설치 대상. 이제 설치 대상은 뭐 너무 어려우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제일 위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그것만 봐보죠. 그러면은 수용인은 100명 이상인 그런 곳이면 이제 설치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수용 인원이라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면 영화 상영관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영화관에 사람이 막 200명 올 수도 있잖아요. 의자가 200개면. 그러면 그런 게 수용 인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튼 100명 이상이면 그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아, 영화 상영관 아래에 또 있네요. 그러니까 영화 상영관이 아니더라도 어디 문화예술회관 그런 곳이 기잖아요. 예, 수용 인원. 예. 그리고 영화 상영관은 이제 지하층, 무창층에 영화 상영관이 있으면 500이 기준이고, 그 외에는 이제 바닥 면적이 1000이 되면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라는 것이고, 이제 무창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하는 아닌데 이제 창이 너무 거의 없어. 창이 작아. 이제 그런 층을 이제 창이 없는 층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무창층이. 창이 별로 없으면은 불이 나면은 그 산소 공급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지하층하고 좀 비슷하다 그거예요. 무창층이. 예. 그 다음에 무대부 같은 경우는 무대부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이나 4층 이상에 있으면 300이 기준이고 이제 그것이 아니면 500이 기준이고 예. 무대부 바닥 면적이 그렇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라는 무대부는 무대죠 무대. 그러니까는 어디 무대부 연극 하는 곳이면 무대부가 있잖아요. 예. 이제 영화가 아니고 이제 문화예술회관 그런 곳에 공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있는 곳은 이제 관람석이고 이제 그 앞에서 뭐 할 때는 그 무대부에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무대부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보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보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찾아보면 좀 공부가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을 한번 봐보면 스프링클러 설비에 이제 헤드 1번에 헤드 기준 개수의 1.6 그래서 헤드가 10개면 1.6을 곱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제 층수가 높아지면 또 3.2, 4.8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방수 압력은 0.1, 1.2 이하. 그래서 최소 0.1. 그리고 방수량은 80 LPM. 여기서 말하는 방수량이라는 것은 헤드 하나에서 나오는 방수량이에요. 헤드 하나에서. 방수 압력도 헤드 하나에서 방수되는 그 압력 0.1. 너무 약하면 불을 못 끈다 그거죠. 그러면 0.1이면은 거기다 100을 곱하면 미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압력이 10미터 되면은 물이 이렇게 10미터까지 쏴줄 수 있는 그런 압력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수온의 양은 이제 80리터 헤드 하나가 그러면 헤드 개수 곱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까지 해주면 그게 수온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1.6도 마찬가지예요. 80 곱하기 20분 3.2는 80 곱하기 40분 4.8은 80 곱하기 60분 하면 나오죠. 이해 간가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수은 일같이 상호하고 계시지 그게 말씀하시는 게요. 그러니까는 네. 제일 위에 아니 수온에서 1번 봐보면 수온량 해서 끝에 1.6, 3.2, 4.8 고발하고 나와 있잖아요. 수온량은 헤드 기준 개수 곱하기 1.6 나오잖아요. 그 1.6이 아래에 3번에 수온의 양 80 LPM 그리고 끝에가 20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곱하기 20분 그게 1.6이 나온다고요. 80 곱하기 20분 20 하면은 1600이 나오죠. 1600이죠. 예. 이제 그것은 리터고 리터를 메타에 삼성 바꾸면 1.6이래요. 그죠? 1000리터가 1메타의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0에다가 시간 또 40분 곱하면 48에 3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도 수온량이고 3번도 수온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헤드 개수에다가 곱하니까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2번에 헤드의 기준 개수. 그래서 이제 표에서 오른쪽에 기준 개수 나오죠.
예, 그래서 뭐 30개, 20개, 30개, 20개, 20개, 10개, 10개, 30개. 그 기준 개수라는 것은 최고 그 개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옥내는 2개 최고, 옥에도 최고 2개, 뭐 옥내는 5개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헤드의 개수가 5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50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고 30개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수온양 구하려면 기준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헤드 개수에다가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헤드 개수가 헤드가 25개 설치되어 있으면 25를 곱해주면 되는데 헤드가 40개 설치되어 있으면 40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최고 30개니까 30을 적용한다. 그게 기준 개수라고요. 그래서 기준 개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거 진짜 어렵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표를 봐보면 예, 헤드의 기준 개수에서 10층 이하인 그런 건물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공장 아니면 창고, 또 그 아래는 근린생활, 판매, 운수, 복화. 이제 그 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요. 10층 이하인 건물은. 그리고 공장, 창고는 또 2가지로 나눠요. 특수 가연물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30개, 없으면 20개.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복합 것은 판매나 복합이면 30개, 아니면 20개.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은 근린생활, 운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밖의 것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공장, 창고, 뭐 근린, 판매, 운수, 복합이 아닌 것. 아닌 것 중에서 헤드가 만약에 8m 이상 있으면 20개, 아니면 10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드가 건물에 보통 이런 곳에 달려있으면은 8m 미만에 있는 거죠. 그러면 10개를 적용한다 그거예요. 근데 헤드가 뭐 문화예술회관 그런 건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면 막 15m에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개를 적용한다 그거예요. 그래도 지금 높이. 높이에. 그렇죠. 스프링클러 여기 헤드가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헤드가 여기서부터 높이를 지금 따지잖아요. 바닥에서. 높이 하이트 영어로 헤드가 이게. 네, 예. HIG. 네. 네. 그러니까 부착 높이잖아요. 네. 읽어보면. 그죠? 이게 부착 높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지금 그걸 8m 미만이냐, 이상이냐,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 아파트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10층 이하든 뭐 20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파트면 10개만 적용한다 그거예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아래는 11층 이상일 때는 무조건 30개를 적용한다. 예. 지하가일 때도, 지하 역사일 때도. 지하가라는 것은 이제 지하상가 그런 곳이 지하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 지하 역사는 이제 뭐 도시철도, 뭐 지하철 그런 게 지하 역사죠. 그런 곳은 30개를 적용한다. 네, 뭐 놀 틈이 없겠죠.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이제 헤드의 구조, 뭐에서 감열체, 이제 사진처럼 감열체가 있는데 이제 불이 나면은 열을 받으면 감열체가 녹아요. 그러면 이제 감열체가 녹으면 이제 헤드가 개방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옆에 이제 프레임, 뼈대를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디플렉터라는 것은 이제
부딪힌다 그런 거죠. 디플렉터가. 그 감열체가 녹으면 물이 나오면 물이 디플렉터에 부딪히면은 물이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불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헤드의 종류. 그래서 이제 감열체 유무. 그래서 감열체가 있으면 폐쇄형이고 없으면 개방형이고. 그리고 2번에 부착 방식. 그래서 이제 천장을 향해 있으면 상향형이고 오른쪽에 이제 바닥을 향해 설치되면 하향형이고 이제 옆을 향해서 설치하면 측벽형이고 이제 반매입형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그 천장 속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반매입형. 음폐형은 뭐 덮개가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3번의 조기 반응형 헤드. 예. 조기 반응형이라는 것은 이제 조기의 반응, 빨리 반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예, 아파트죠. 노자 시설, 뭐 어린이집 그런 곳이죠. 이제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반응해서 빨리 꺼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사람이 많고 숙박시설도 사람이 많고 병원도 사람이 많겠죠. 이런 곳에는 헤드를 조기 반응의 헤드를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3번의 설치 장소, 수평거리. 그래서 이 수평거리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헤드를 중심으로 이제 건물에 이제 건물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헤드를 다 여기저기 골고루 설치해서 모든 건물을 이제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평거리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부하고 특수가연물이 있으면은 1.7m 이하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구조라는 것은 이제 그 아래 내화 구조가 있는데 건물이 내화 구조. 내화 구조라는 것은 불에 견딘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콘크리트 그런 건물이 내화 구조죠. 예,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을 기타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목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2.1m, 내화 구조는 2.3, 레크시 창고는 2.5. 예. 레크시 창고라는 건 뭐냐면 레크식이라는 말은 이제 선반 그런 뜻이에요. 레크식, 렉이라는 말이. 예. 그래서 그런 렉이 있는 그런 창고는, 그러니까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반에다가 물건을 막 가득 채워 놓잖아요. 그런 곳이 레크식 창고. 그런 것은 2.5. 그리고 아파트는 3.2.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4번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기준이. 그래서 1번에 헤드이. 1번에 이제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반경 60cm 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2번 이제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부착면이니까는 천장 그런 곳이 기겠죠. 그래서 이제 30cm 이하.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공부했었던 실링 제트 그게 있었죠. 플로어. 천장 제트 흐름.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뜨거운 연기가 이렇게 천장에서 빨리 확산하는 게 실링 제트 플로어 그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헤드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열 기류, 연기에서 벗어나면은 그 감열이 빨리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cm 이하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3번에 배관, 이제 행거 이런 게 살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제 헤드 이렇게 있는데 여 근처에 그 배관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배관이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은 이제 평행하게 5번에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천장이 이렇게 이런 그 삼각이라고 해야 되나? 천장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니까는 뭐 이렇게 천장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곳에는 이제 아래 이제 1번 해서 천장의 최상부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생략하죠. 예. 6번 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 그래서 계구부라는 것은 그 뚫려 있는 그런 곳을 말하죠. 창문이나 출입문 예. 그런 곳. 예. 그래서 연소할 우려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 계구부에 상하 좌우에 2.5m 간격으로 헤드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이 나면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계구부에. 그 다음에 7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예. 그래서 습식이라는 말은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다 그거죠. 헤드까지. 예. 그리고 이제 부합식도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외니까 물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물이 없는 그런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그 헤드를 상향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천장을 보도록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헤드가 보고 있어야 어떤 그 배관 안에 물 그런 것이 헤드를 막지를 않아요. 예, 이물질 그런 게. 예, 그리고 이제 물이 있더라도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예,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이물질 같은 게 여가 들어가고 또 물이 들어가서 또 동파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만 해서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 헤드 이제 이런 헤드가 있어요. 그 2번 또 동파 우려 없는 곳에 설치하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이런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안 하고 하향식으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8번 이제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 이제 측벽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헤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러면 헤드가 옆을 보고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4.1열로 벽에다가 일렬로 설치하는데 3.6m 이내에 하나씩 헤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또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헤드가 이제 2개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위에가 이렇게 상향식으로 헤드가 하나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아래에 하향식 헤드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예, 아무튼 헤드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불이 나서 상향식 헤드가 감열돼서 개방이 되면 물을 쏠 거 아니에요. 물을 쏘면은 아래에 있는 헤드는 이 물 때문에 감열이 안 돼요. 식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이 쏟아지더라도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차폐판, 그걸 설치해 놓으면은 감열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폐판이 그런 거예요. 차폐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10번의 레크시 창고는 이제 특수 가연몰은 4m 아니면 6m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제 이건 뭐냐면 레크시 창고는 선반 이런 굉장히 높은 선반들이 막 10m 막 그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고 자체가 굉장히 높이가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4m에 하나 설치하고 또 8m 지점에 그 위에 또 설치하라는 거예요. 예, 이해 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헤드가 3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물 쏘면은 또 아래에 떨어지니까 차폐판 설치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레크시 창고는 이제 뭐 쿠팡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물류 창고. 저번에 화재가 크게 한번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잖아요. 사람도 죽고 소방관도 죽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2번에 헤드 설치 제외.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데 모든 곳에 설치할 수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곳이 어디냐. 그래서 1번. 계단실, 이제 그런 곳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통신기기, 전자. 그런데 설치하면 망가지겠죠. 3번에 발전실 이런 것도 전기니까 사용하면 안 돼요. 병원의 수술실 이런 것도 왜 설치하면 안 되느냐. 설치해놓고 불이 나서 끄면 좋긴 좋은데 그 수술하다가 뭔가가 문제 있어서 불도 안 났는데 헤드가 개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고 5번에 이제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 그러면은 이제 반자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지으면은 천장이 당연히 있겠죠? 천장이? 그죠? 네. 천장이 당연히 있잖아요. 천장. 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다고요? 근데 반자가 뭐냐면 이제 천장은 이게 천장이 아니에요. 여기 이게 천장이 아니다고요. 이 안에 천장이 있다고요. 그리고 천장 아래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게 이게 반자라고요. 그래서 천장도 불연재료고 반자도 불연재료면은 이제 2m 천장하고 반자 사이가 2m 안 되면 설치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근데 2m 넘으면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연물이 없으면 또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천장, 반자 둘 중에 하나가 불연재료예요. 그러면 1m 미만까지는 안 해도 된다. 7번은 둘 다 불연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0.5m 미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예, 넘으면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헤드라는 것이 꼭 이런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천장과 반자 사이에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헤드가. 그 다음에 8번에 펌프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9번에 이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에 설치하는데 대피 공간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안 해도 된다. 그것이고요. 10번에 이제 현관 이런 곳이 20m 이렇게 높아. 그러면 안 해도 된다. 또 냉장 창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또 12번 고온의 노 이런 것 안 해도 된다. 13번 뭐 정수장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14번에 뭐 테니스장 이런 곳 안 해도 되고 예, 그런 뜻입니다. 공부할 게 많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공부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네, 재밌어요. 이렇게 되구나. 이런 곳에, 예,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곳에 설치 안 해야 되구나. 이제 그런 걸, 예, 그런 걸 이제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선생님, 다음에는 언제 합니까? 이제 목요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토요일 아니지? 예, 토요일은 내가 또 강의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요 앞쪽만 해당이 되는 거. 그러면 예. 토요일은 제가 다음 주 시식을 목요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일요일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아이고.